안녕하세요. 닥터캐럿입니다. ADHD는 혼자 있을 때에도 힘들지만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말을 끊어먹는다. 또는 너무 빨리 친해지고 빨리 멀어진다. 등등 정말 다양한 ADHD의 대인관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은 ADHD의 또 다른 그림자, 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상처받는 대인관계의 어려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끼어들기.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인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사람들이 왜 사람 말을 끊냐고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어요. ADHD는 작업 기억이 약하고 충동 조절이 부족해서 떠오른 생각을 머릿속에서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기가 어렵고요. 참기 전에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구조입니다. 보통 ADHD 증상을 자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진짜 사람 말에 많이 끼어들었는데 약 먹고 나니까 안 끼어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게 정말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아니지만은 말을 끊게 되면은 상대방이 왜 이렇게 무례하지? 라고 느낄 수가 있다 보니까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말 끊기가 자꾸 되었다면 관계의 좌절을 경험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제가 조금 말이 빠를 수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말을 끊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때 손에 적거나 메모해 두기 같은 식으로 할 말을 기억해 두는 방법이 있겠고, 실제로 대화를 할 때 메모를 할 수가 없다면 상대 말이 끝날 때까지 최소 3초 이상 기다렸다가 얘기하는 것, 이런 걸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 유지가 어려운 ADHD.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오랫동안 이어지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보통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면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멀어진다거나 학년이 올라가면은 이전 학년 친구들과 연락을 잘 안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앞에 있는 현저한 자극에 주의가 쏠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연락을 한다거나 정기적인 만남이나 감정 조율 같은 거를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매일 보는 사이가 아닌 경우에 나도 모르게 관계를 흘려보내고 나는 왜 사람을 잘 지키지 못하지? 소중한 인연인데 왜 이렇게 소홀했지? 라는 자책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생일이 있다거나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 있을 때에는 먼저 선톡해보기 라든가 또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다음 약속을 미리 잡고 헤어지기 같은 식으로 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기 빨리 오는 ADHD. 연애 초반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몇 주 지나면 설레는 게 확 식어버려요. 연애든 우정이든 금방 지루해져요. 연애 초반에는 몰입하지만 자극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식어가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게 다 다른 형태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거든요.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고 어떠한 일이 나의 루틴이 되었을 때는 확 식어버려요. 그 루틴이 직장이 되면 직장 생활에 실증 나는 거고요. 그게 연애가 되면은 연애에 실증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다 파악하고 알 만큼 알아서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고 다정하게 서로를 대하고 진지하게 미래를 의논해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ADHD 분들이 확 식으면서 의무감에 연락하는 거 이런 거 나 너무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러한 애정의 정도와 ADHD 분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성실한 애정 표현의 정도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는 데이트에서 어느 정도 소소한 자극,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재밌는 체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좋고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하고 만들었던 추억을 또 되짚어 보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좋고요. 또 기념일에는 이벤트를 기획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ADHD 환자분들이 맡음으로써 본인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연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따라 행동하는 기분파. 기분이 좋을 땐 엄청 다정하다가 갑자기 팍 식는다. 본인이 삐지면 삐진 티를 너무 낸다. ADHD 환자분들은 감정의 조절 능력이 세밀하지가 못하고 확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남들보다 빠르고 강하고요. 특히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 기분 변화가 눈에 띄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 특히 삐진 게 너무 티가 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본인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드럽게 표현한다. 아니면 좀 웃으면서 넘어간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정 변화가 생겼을 때 나의 기분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정확한 뉘앙스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극을 많이 해보신다거나 집에서 이럴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라고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내가 기분을 안정적이고 좋게 유지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못 견뎌요.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자꾸 누군가랑 연락하고 싶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충동 조절이 안 되거나 불안도가 좀 높으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누구랑 막 자꾸 전화해야 된다. 누구랑 카톡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히 연락을 닿는 것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좀 말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한테도 말을 많이 하고 내 얘기만 자꾸 하는 증상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이나 정적인 상황 그 자체를 잘 못 견뎌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사람들하고 끊임없는 접촉을 좋아하시는 경우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모임, 술자리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막 나가고 이러시기 때문에 과학 활동성하고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하게 명상하는 시간, 고요하게 혼자서 차분해지는 시간을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꼭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벽만 봐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요. 폰 보면서 산책하면 안 되겠죠. 아무 자극이 없는 소소하고 편안한 상태에 적응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오늘은 ADHD의 대인관계라는 그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굉장히 지치고 또 가까운 사람을 상처 입히고 외로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문제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해결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ADHD의 문제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ADHD를 치료하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닥터 캐럿이었습니다. 안녕!